조선일보가 이른바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좀비 정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니네 좀비 정당 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썼어요. 윤석열의 헌법 파괴 상황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국민의힘 소속 김민전은 집회에 나가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용진 의원과 김성환 기자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지를 않나. 한 번도 농사짓지 않은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쁜 이거? 사람 아니에요. 이 그러니까 사람.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의 분노의 표현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김민전 의원이 사실은 교수 출신이신 거 한때는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토론 프로그램 진행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보니까 이거. 네. 정치학회에서도 뭐를 맡았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모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학벌주의 타파해야죠. 이런 분이 이게 정치의 뭡니까? 한복판에서 저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정치고 뭐고 싹 깡그리 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의 국가 권력의 폭력 상황인 계엄 사태를 보고도 저렇게 그러니까, 부둔하고 네. 옹호하는 걸 보면 내가 정치판에서 제정신 차리고 있었던 게 참 다행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오면서부터 저렇게 되니까. 아 진짜 고발해야 돼요. 들어오자마자 이래. 예, 우리 그러니까, 그거 네. 있잖아요. 고발해야 돼요, 이 사람. 인형의 뒤에 이렇게 태워 감아주면은 그때부터 막 움직이는 인형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정치인 보면은 갑자기 권력 맛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태워 감아주면은 갑자기 시키는 대로 말 잘하고. 아니 근데 이렇게 없는 얘기를 뚫린 입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위에 서가지고 그 농민분들은 5박 6일을 그 30km밖에 안 되는 트랙터를 타고 남태령에서 이렇게 예. 추운 겨울에 올라왔는데 농사 한번 지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다 지금 우리 지금 야광봉 든 사람들이 다 중국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여자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정신 아니지. 권력의 맛이 취해가지고 너무하나요? 이미 어떻게 해야 이 권력을 유지할까? 어떻게 해야 나라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지지자들을 좀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지지자는 따로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의 태도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민주당과 이런 국힘당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런 국힘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김성환 기자는 말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화제가 됐던 책이죠.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그 관련되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반다수결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를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3분의 2라고 하는 사실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의석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필리버스터도 역시 180석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우리는 여야 합의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무기로 해서 국민의힘은 그냥 들어누워도 100석 정당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이번에도 영남에서 의석을 59석을 얻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태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사회에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거야.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기만 해도 한 60석은 건지는 정당이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까지 포함하면은 기본 80몇 석에 그냥 100석 넘는 거는 이번에 다 망해서도 108석은 가져가는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회에서 뭔가 새로운 논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냥 들어 누워서 자빠져 버리는 거야. 그냥 장리들 권력을. 이번에는 극단화된 형태로 나타났던 게 대통령 권력과 또 정반대로 의석을 다 잃어가지고 108석을 가져버리니까 양극단에 서버린 거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태업을 해버리면 이쪽에서는 반대로 100석이라는 걸 무기를 가지고 그걸 버팅기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은 이제 물 건너갔어. 저 윤석열은 그냥 버리는 카드야 라고 하면서도 계속 똘똘 뭉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뭉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볼 때도 오늘 갤럽 조사가 새로 조사한 건 안 나왔는데 연도별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렇게 그래프로 만든 거를 다시 게시를 했더라고요. 딱 보니까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웃음이 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22년 6월에 네. 긍정하고 부정이 이렇게 X자를 커요. 이미 엇갈렸구나 그때 네. 한번. 네. 엇갈리고 난 다음에
그때 30%막 깨지잖아요. 지금까지 2년 7개월 8개월 동안 똑같아. 오히려 거꾸로 우리 찌개처럼 이렇게 한번 크로스가 됐잖아요. 네.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벌어져. 이미 그 순간부터 윤석열은 국민들 마음에서 탄핵이 된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 체제를 난폭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윤석열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대통령의 치부를 가려주고 버티고 변화를 거부하고 이러면서 민주당하고 끊임없이 충돌해 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민주당이 어떻게 각성해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 제도적인 결함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는 거는 그냥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다 똑같은 집단이야 이렇게 욕먹는다는 거예요. 언론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민주당이 헌정질서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쪽에서는 마음대로 해 너네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집단은 계속 살아있으면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개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건 매우 어려운 문제고 풀기도 어렵고 앞으로 민주당이 그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대립적인 구도를 깨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 좀 네.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생각이 결국 비상계엄을 만들어냈고 허술한 그들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실행되었을 계획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매불쇼 최욱은 몇 가지를 공개합니다. 노상원 수첩에 백령도 작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수첩을 저희가 나름대로 구성을 또 다시 해봤는데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현재 이 수사당국은 이 노상원 이 수첩 이 내용을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냐면 수거 대상 16명을 배에 태워서 NLL과 가까운 백령도로 가는 도중에 북한으로 보이는 신원 불상자가 그 배를 폭발시켜 수거 대상자들을 사살한다. 배를 폭발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살을 한다. 그 사살자 명단에 이성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수사 당국이 의심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네. 이 이후 혹시 관련해서 취재를 하셨다든지 제보를 들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국회 현장에서 들었던 소문, 수장 소문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그 노상원 씨는 전혀 사적 인연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만약에 수첩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네, 이건 오로지 사감에 의한 겁니다. 예, 사감에 의한 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저는 뭐 저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윤석열이나 그 가족 그리고 그 관련자가 노상원 함께 네. 저를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돼서 네. 이 사감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국가 권력을 이용할 수 있나 싶어서 참담하기도 하고요. 네. 이 교과서에나 나올 얘기가 나왔다는 말 듣고 정말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감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그 당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를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강욱 의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최강욱 관련해 가지고 이성윤이 빨리 그 최강욱이 그 좀 기소 좀 하고 족쳐 뭐 이걸 이제 원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그런 이제 사감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관련된 부분인 예. 거고. 또 그다음에 하나는 가족사. 장모 장모.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장모를 그 요양병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게 1심에서 유죄로 되고 구속이 됐어요. 물론 그러니까요. 항소심에서 그 판사를 윤석열과 통하는 판사를 찍어서 아마 배당을 해서 다시 또 무죄로 뒤집힌 거지만 네. 그렇게 보이지만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감이 윤석열
1인에 대한 사감이 아니라 그렇지. 네, 부인과 장모에 대한 사감이 훨씬 더 크다. 저도 그런 거를 말하고자 했던 노상원 겁니다. 수첩에 등재된 것은 윤석열이 시켰다라기보다는 네. 여사 쪽이 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네. 겁니다. 지금 그 말 하시고 싶은 거죠? 아니 제가 뭐 하시고 싶은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추론이 된다는 거야. 아니, 제가 뭐 압니까? 네. 상황이 그렇잖아. 아니, 왜냐 이성윤을 콕 집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노상원이라고 하는 비선 조직을 통해서 사살하려 했다. 이게 이상하잖아. 첫째는 비선 조직을 활용했다. 그러면은 비선이면 일단 김건희 떠올리게 되잖아. 비선 김건희 노상원 그리고 사감 그때 진짜 김건희 때문에 그랬던 걸로 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느냐. 저도 그 사감에 의한 거라고 계속 보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체포도 물론 윤석열과 김건희를 격리시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김건희 얘기를 지금 쏙 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건희 아주 무서운 자입니다. 진짜. 김건희. 진짜 무서워. 우리 김건희 얘기는 좀 빼지 말자. 이런 말씀 차원에서 제가 드린 건데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장관을 핵심으로 해서 계엄이 준비가 됐어요. 근데 왜 노상원이라는 수사 2단이 별도로 필요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공권력으로 할 수 없는 더러운 짓을 맡겼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물론 선거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사건 조작을 위해서 네 선관위 선관위 직원들 패갖고 이제 가짜 고백하게 만들는 네. 그게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무언가 미운 사람을 응징해서 백령도 가서 때려 수장시켜서 죽인다는 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죠. 계획에 왜 이런 게 들어가 있냔 말이죠. 네. 이거는 윤석열이가 거기까지 신경 쓴 게 아니라 네. 보살 노릇을 했던 노상원과 김건희 간에 어떤 커넥션 같은 걸 의심해 볼 수 있지 않겠냐인데 네. 지금의 수사나 보도 과정에서 전무하게 하나도 나오질 않았어요. 네. 근데 이건 캐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그동안 2년 반 동안 봐왔지만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이상한 기이한 행적에 김건희가 빠진 걸 못 봤어요. 그렇습니다. 밤마다 둘이 속닥속닥 상의하거나 심지어는 김건희가 앞질러 지시하고 네. 해달라고 요청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엄의 전 과정, 내란모의 전 과정에 김건희가 빠졌다는 건 있을 수 있을 수 없는데 없지. 거기에 노상원이가 개입된 거에 물론 김용현이가 얘기를 했겠지만 김건희와 노상원의 커넥션이 없었겠느냐. 네. 이건 반드시 밝혀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죽여야 될 명단에 이성윤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만 봐더라도 그렇지. 이건 상당한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또 하나 연결될 수 있는 게 이제 무속 관련된 부분이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무속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거기 심취해 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노상원이 점집에서 같이 공동 운영자로 운영이 됐다고 하면 그 연결고리는 과연 없을까?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거죠, 사실. 네. 김건희마저 계엄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정황이 나오는 와중에 비상계엄을 실행한 군부에선 기록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는 제보가 나타났습니다. 이 제보를 받은 박선원 의원은 JTBC에 나와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네. 그 합참 전산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지휘 통제를 이제 컴퓨터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중앙에서 전산화되어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비상계엄에 따른 전군 경계태세 2급 발령을 쫙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휴전선뿐만 아니라 전군에 쫙 내리는 거예요. 경계태세를 강화해라 해서 처음에 내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경계태세를 하라고 지금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네네 마이크 네. 대고 내주시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게 이제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이 올라오는데 그냥 뭐 출타 장병을 제한하겠습니다라든지 뭐 영외 거주자를 다 들어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비상계엄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네. 아니 전시 준전시 사변이 터져 있으면 이렇게 내리냐고요. 네? 그렇죠. 경계태세 내리는 게 아니에요. 전군 전투 준비 뭐 전투태세 예.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럼 네. 각 군에서 이제 전투태세 완료 뭐 2시간의 전투태세 완료라든지 이렇게 답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비상계엄을 내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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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를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예.
뭐 판넬 꺼내십니다. 나옵니다. 이게 네. 어디다 비치면 좋죠. 네, 그렇게 앞으로 바로 보여주시면 돼요. 예. 이게 그 정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이게 저희가 삭제가 된 거예요. 삭제. 그러니까 삭제라고 하는 표시가 들어가 있는데 아, 상황일지 조치 삭제. 네, 삭제가 들어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통신사령부에서 계속 통신으로 때린 그 기록. 지시사항. 네, 그 기록이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게 경비 경계태세 강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대로 내려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 지시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통신으로 유선이 됐든 무선이 네네. 됐든 비화폰으로든 계속 지시를 내린 네. 그게 지금 삭제가 됐다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계엄 상황일지 어. 이게 삭제가 됐어요. 계엄 상황일지. 예, 이게 이 삭제된 것이 제일 지금 심각합니다. 저거는 이제 보통 시간대별로 군대에 뭐 계셨던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그렇죠. 보고 올리고 상황이 어떻게 됐다. 요거 이제 정리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엄 상황에서 예. 합참 그 지휘통제실 안의 상황 말고 네. 그 계엄 국회에 사령관이 갔거나 계속 뭐 이런 지시를 거. 하고 네. 뭐 예를 들면 특전사 예를 들면 뭐 제1공수는 그대로 있고 뭐 제자리 있고 제11공수 올라오냐 마냐 13공수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곧 올라갑니다라든지 계룡대에서 지금 올라갑니다라든지 네네네네. 이러한 상황이 지금 삭제됐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불법입니다. 삭제가. 아, 당연히 불법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이럴 때에 이런 데에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그 보전 연한이 30일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근데- 짧아요, 원래? 네, 30일. 어. 근데 12월 4일께 삭제됐어요. 아, 바로 다음 날 삭제를 네. 했다는 거군요. 아니 12월 4일 상황. 것이 지금 12월 3일부터 4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네, 네. 그 12월 4일 상황이 다 삭제가 됐다. 아, 근데 이걸 삭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접근 권한이 다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합참의 이 전상관리팀에서 삭제라는 지시 없이는 삭제가 안 되는 거죠. 아, 합참 전상관리팀이 삭제를 예. 했다. 지금 상황이면 예. 지금 군에서도 여전히 그러면 당시에 계엄에 적극 동조했던 사람이나 이런 인물이 그렇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 합참 구조에서는 네. 처음에는 이제 박한수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그 대남 도발을 억제해야 되는 네. 합참의장 합참 체제는 체제대로 대북 억제를 하고 예. 육군총장은 이제 국내 상황만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역할 분담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합참의장만 해군 출신 합참의장만 무력화 고립화됐고 네. 나머지는 다 합참차장 작전본부장 뭐 지상작전사령부 다 통해서 전 군수뇌부가 거의 동원되다시피 한 거예요. 아, 그럼 합참 의장을 제외하고 합참은 동원이 되고 있었다는 예.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근데 이 이거- 문제는 이 합참의장도 작년 아니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네. 23년 12월에 같이 대통령이 비상대권 해야 되겠다고 할 때 그 뭐 안 따라오는 듯한 태도를 보여가지고 네, 김영현이 계속 치우려고 했다. 쟤는 개념이 없다 뭐 아. 이런 표현. 저 사람은 개념이 네, 없는 네, 사람이야. 그렇게 했으니 네. 이분은 상당히 좀 제어가 된 것 같은데 그때 상황에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합참이 제외된 게 아니라 합참 의장만 여기서 빠진 것이고 거의- 밑에는 다 같이 움직였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삭제한 정황이 있다. 지금 예. 이런 얘기인 예. 거잖아요. 요거 증거 보전 신청 같은 건 혹시 하셨어요? 지금 이제 이 어제 뭐 합참에서 무슨 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예. 삭제가 아니라 수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수정이 삭제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내용으로 다 집어넣어버리고 실제로 원본을 수정하는 게 결국 삭제인 거지. 실제로 삭제라고 지금 제가 이 삭제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에 삭제라고 써져 있어서 제가 삭제라고 주장하는 아, 거예요. 상황일지 삭제. 삭제라고 돼 있잖아요. 삭제. 아, 상황 일지 조치 삭제. 삭제로 돼 있어서 제가 삭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자기들이 삭제를 업데이트 이런 말 아니잖아요. 이게. 네네. 이런 거는 근데 예를 들어 저 제대로 조사하고 보고 나면 다 나오죠. 다 나와요 결국. 예. 근데 이거 지금 제보 받으신 거죠?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린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참 내부에도 이 삭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보하는 하는 세력이 사람도 있는 있죠. 거고, 예. 그리고 삭제를 계속해서 지시하는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합참뿐만의 일은 아닐 거고 예. 군 전체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 근데 같은데 주요 핵심 지휘자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제보들도 들어오고 있나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거,
이 국정조사 특위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군부내에서도 기록을 지우는 세력과 지키려는 세력끼리 보이지 않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군부내의 자료를 조사하려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제한적 상황으로 깊숙이 조사하진 못하고 이를 이용한 군대는 CCTV 자료 또한 지우기에 나서고 있고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박선원 의원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증거 삭제하는 것들 이건 이제 무조건 잡아내야 되고 네. 혹시 삭제하더라도 이거는 디지털 뭐 자료들은 결국 어쨌든 자료가 남아요. 남는 거니까 네, 삭제하는 게 남습니다. 무의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네. 그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음. 한번 이 합참이 지휘통제실에 있는 이 시스템에 네.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었죠. 아. 그때 이제 이거는 국가 기밀 시설이라서 안 된다 해서 이제 못했어요. 네. 못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와도 네. 뭐 완전 히 포렌식 하듯이 다 볼 수는 없을 거 아니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 기밀 시설이니까. 그렇겠네. 그 일부만 싹 이렇게 위변조해 놔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아, 내부에서는. 네. 근데 그 생각이 맞을 수는 있겠네. 이게 아마 어디 수사기관에서 이거 그렇다고 야 다 갖고 와. 그래서 막 다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못할 것 같긴 네.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안보와 국가 기밀이라고 네.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인데 그걸 네. 오히려 나쁘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특히 그래서 내부에 이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양심 선언이지 이런 게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자, 그리고 또 CCTV 예. 얘기도 있던데 이건 뭐 네, CCTV는 뭐냐면은 네. 이제 12월 2일부터 4일간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2월 1일도 중요하고. 네. 근데 그것도 대개 한 달에서 90일이에요. 30일에서 90일. 아, CCTV 보존 기한이. 기간이. 네. 근데 이거를 12월 31일 날 네. 그 국정조사 특위가 떴으니 네. 이거를 12월 31일 날 이걸 채택을 안 하면 증거 보존 보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야 간사 합의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해가지고 CCTV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고요? 증거 보존 신청을 거부했어요. 아. 거부를 했는데 네. 어디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찰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남, 충북, 한국도로공사, 그 다음에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서울터널 등 해가지고 저희가 총 104건 네.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네. 이거를 12월 31일 오늘 그러니까 이제 지난 화요일이죠. 네. 꼭 증거 보존 신청을 해달라 그랬는데 음.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지금 안 된 상황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네. 급하게 4시까지 우리 당 의원님들 네.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으면 또 증거 보존 신청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3분의 1 이상 18명 중에 7명 예. 무당 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네. 그 국조특위 행정실에서 각 지자체에 싹 뿌렸어요. 아. 싹 뿌려가지고 네. 이제 어제 이제 각 지자체에서 답변이 오기를 네. 뭐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좀 줄여주세요 이런 데도 있고. 사흘인데 그게 너무 넓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그 요청한 예. 그 CCTV 대수가 좀 많았나요? 대를 우리가 이제 지역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뭐 제가 이 CCTV 하나하나 번호로 알 수는 없잖아요. 아, 그 어느 동 네네. 사거리에 몇 개, 아. 어느 동 몇 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네네. 어디서 어디 구간에 있는 CCTV 증거 네네네. 보존 이렇게 이제 저희가 했더니 네. 좀 줄여달라고 해가지고 조금 줄여는 줬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 충청도 계룡대 네. 아. 그래서 계룡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우리 다 삭제 이미 해서 없다. 이미 아. 했다. 이미 했다. 아, 아니 그러니까 충청도는 계룡대가 제가 어디입니까? 그 육군본부, 삼군본부가 있는 곳이잖아요. 아, 그럼 뭐 군사시설 뭐 제일 중요한 데가 있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군사시설 안에를 보자는 게 아니고 예. 군사시설 밖에서 네. 이 계룡대에서 서울로 막 아. 45명 정도 올라왔어요. 버스가 새벽에. 올라왔다고. 예. 근데 과연 45명 뿐인가? 아. 그런 CCTV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불리하니까 뭐 이렇게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해서 윗사람에 대한 아. 고발성 진술도 조금씩 있는데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러한 그
증거, 물적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야 되는데 벌써 제일 중요한 계룡시에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이걸 복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비상계엄 당시 최소 5만 7천여 발의 실탄이 동원됐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선관위의 병력을 재투입하려 했다. 오늘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검찰 공소장 내용은 다시 한번 충격과 분노를 자아냅니다. 이 공소장에서 140번 넘게 등장한 단어는 바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걸 알고도 체포영장 집행이 잘못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